네, 이상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들으신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에 몰려가서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직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주의를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은 폐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자기 사표 하나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 서서 직권남용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고 피고인 신분이 되고 또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그런 험악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기영 대변인님, 네. 검찰청 폐지라는 것을 좀 섣부르게 꺼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폐지 아니면 탄핵입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했을 때 공수처장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탄핵시키겠다 아니면 공수처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을 잘 들으니 어떻습니까? 예산도 많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임기도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는 관련 법안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이 본인들의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엄연히 검찰이나 그다음에 공수처는 수사기관입니다. 예. 근데 수사기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저 오만함, 그 오만함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게 해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쓰이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결국 권력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자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그거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보고 또 하나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석방이 된 부분이 예. 탄핵 관련해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고 민주당 사람들은 우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기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렇게 비상총회하고 저렇게 속된 말로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예. 헌재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총동원력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어떤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창진 부대변인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네. 뭐 제가 꼬투리 잡는 건 아닌데요. 네. 수사기관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이라고 말씀을 네. 주셔서 그런데 여당도 공수처 폐지를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얘기할 때 공수처가 과연 법대로 법률과 헌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들의 시선을 봤을 때도 국민들이 어떤 특정 여론조사를 보면 25% 굉장히 낮습니다.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그런 면이 있고요. 검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검찰은 즉시 항고도 할 수 있고 석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더욱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집행 정지라면 구속은 전제인데 잠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예. 이것도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속 자체가 취소되는 그 어떻게 보면 구속 집행 정지보다 더 큰 거잖아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더 큰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의를 통해서 정한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걸 폐지한다는 거는 공수처 폐지론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부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체포 의미가 다르고요. 탄핵 재판 다릅니다. 형사 재판 다릅니다. 아마 우리 대변인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그 체포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보였다라는 혐의가 검찰에서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내린 것이고 그다음에 도피의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예.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석방되는 과정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 심우정 검찰의 기획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정당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의자로서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행위자로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검찰청 앞에 가서 너네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기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이 목소리를 먼저 듣고 박창진 부대변인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검찰이 교묘한 기술을 사용한 것 아니냐. 박창진 부대변인, 네. 어떤 기술, 어떤 기획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 수사권 논란의 시초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거푸 이제 거부가 되는 사태가 있었을 때 특수본은 즉각 기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을 끈 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의 논란을 자초한 것도 원죄가 있는 것도 심우정 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잘못들이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획을 했다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과연 검찰이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명되던 당시를 우리가 회귀해 보자면 당시에 인천지검장으로 있으시면서 인천 세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 혹은 정부로부터 좀 눈도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각종 언론 또 국민들로부터 본물처럼 터져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장 부장님.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보시면 어떨까요? 당시에 공수처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요청을 했을 때 검찰이 그때 고심을 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믿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과연 내란 혐의가 있어서 기소거리가 되는지 검찰로서는 당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그때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인지 석방할 것인지 결정해라. 그때 이미 그 검찰은 결정을 한 겁니다. 수사가 미진할 수 있지만 지금 풀어졌다가는 오히려 이 구속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기록으로 그때 그 기소를 하면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풀어주기 위해서 그걸 기획했다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수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이고 또 헌정사상 처음 우리가 맞이하는 부분이라서 각자의 주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질문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국민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 거대 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최상모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민주당에게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코 유리한 단어는 아닐 걸로 짐작이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려한다는 것은 약간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당론은 아니고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역풍이나 이 부분을 좀 불편해하시는 여론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이나 다른 보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비판을 받는 지점은 이겁니다. 즉시 항고라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97조에 있어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걸 예단해서 위헌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이뤘을 때 검찰의 의견이 그랬는가? 법원이 처음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냈을 때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할 수 없으면 법리적으로 이의를 하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속 집행 정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건 맞아요. 구속 집행 정지라는 건 예. 기본적으로 수감돼 있는 피고인이 집에 상을 당했거나 몸이 정말 현저히 좋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하니까 법원이 제동을 건 거예요. 구속 취소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법무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지금은 상반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사실상의 다른 절차를 밟는 거 아닌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화답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반응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특집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에 올라왔던 민주당의 반응을 하나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논평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잠을 오히려 더 많이 자서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느냐 이런 논평도 냈습니다. 굉장히 각 진영이 날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